394페이지. 자, 지금 연말정산 내역인데, 자, 지금 연말정산 하려면 소득금액이 문제인지 나이가 문제인지도 확인을 사실 좀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책 기본예제에서는 지금 그걸 적용을 안 해두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교재 382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득에 대한 정보, 우리 382페이지에 우리 부양가족 소득에 대한 정보도 참고를 하면서 지금 394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바로 입력하기 전에 메뉴부터 확인을 할까요? 자, 죄송해요. 자, 우리 메뉴부터 볼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자, 여러분들 지금은 연습하니까 전체 사원을 부를 거고, 시험 볼 때는 전체 사원 하지 말고 F2번 해서 직원을 선택을 하세요. 왜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기 사원들이 뭐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뒤죽박죽인데 내가 김영관을 해야 되는데 전체 블록에서 최정훈한테 연말정산하는 사람들 저 감독관 하면서 많이 봐요. 근데 F2번에서 선택하면 뭐 그런 실수는 안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먼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보면, 자, 지금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적혀 있는, 자, 여기 메뉴가 아래쪽에 72번에 결정세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결정세액을 이제 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적혀 있는 내용대로 하면 지금 최정훈 사원이 세금 내야 되는 게 136만 2066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월급 받으면서 소득세로 원천징수 당한 게, 간이세표에 당한 게 78만 9610원이라서 57만 2450원을 더 납부해야 되는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냐면, 우리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우리 근로소득공제가 있죠. 500만원까지는 뭐 70% 넘어가는 건 얼마, 그걸 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소득금액이 되고, 부양가족 명세에서 인적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뭐 형제자매, 직계연속, 직계비속, 그리고 장애인 들어가 있는 사람 수만큼 또 빼고, 그리고 추가 공제 있는 거 체크된 거 있으면 이 금액을 빼요. 그리고 우리 월급 받으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 있죠. 그것들도 소득공제니까 뺄 거예요. 근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창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팝업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팝업창을 열어봐도 여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선택할 수 없도록. 자, 이거는 급여자료 입력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나오면 금액을 알려주는 그런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시간 깔아먹으려는 작업도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했던 거 우리 교재 가지고 좀 오가면서 좀 볼까요? 앞 시간에 공부했던 거 가지고 좀 보려고 해요. 자, 교재 305페이지로 좀 가보세요. 305페이지하고 화면은 이걸로 보면서 자, 위치 하나씩 좀 맞춰볼게요. 자, 305페이지에 우리 주택자금에 대해서 동그라미 1, 2, 3번은 소득공제고 제가 본인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게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총급여에서 왼쪽에 보시면 종합소득공제라고 적혀있죠. 지금 소득공제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 이자 상환액이 있다라고 표현했던 게 지금 여기에요.
이건 어디를 클릭하든 간에 커서는 다 똑같이 들어가요. 여기가 원리금 상환에, 여기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기간 것만 되는 거니까 여기 대출 기간 거에서 얼마를 납부한다라고 쓰면, 납부했다고 본인이 납부한 걸 쓰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자 상환액은 제가 그 사다리 타기처럼 끼워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언제 가입했느냐, 그리고 만기가 언제 거냐, 그리고 뭐 고정금리다, 비거치다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한도예요. 한도. 그래서 납입액의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칸을 따라가기를 잘 맞추셔서 자, 이 금액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본인 것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또 보시면 아래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적혀 있죠. 개인연금 저축. 자, 지금 왼쪽은 얘도 화면 좀 더 내려보시면 그 밖에 소득 공제예요. 연금 중에서 사적연금인데 과거에는 개인연금 저축은 소득 공제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오른쪽에 산출세액 아래에 있는 연금저축은 세액 공제인 거예요. 그럼 이 개인연금 저축에 지금 38번에 소득 공제가 없어야 정상인데 있다면 연금저축 등 탭의 1번에서 여기에서 개인연금 저축으로 입력을 하면, 위에 연금저축 등 탭에서 여기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38번에 여기 칸에. 자, 그리고 또 그대로 우리 305페이지 아래에 그 305페이지 그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주택 청약 저축이 있죠. 동그라미 1번. 그게 지금 여기에 40번에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예요. 자, 이것도 연금 저축 등 탭에서 아래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클릭해서 청약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선택해서 여기에 납입액을 써주면, 여기에 써주면 지금 여기 연금 저축 등 탭이에요. 여기서 써주게 되면 여기 소득 공제 40번 쪽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업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신용카드도 소득 공제라서 우리 좌측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공제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 신용카드에서 15%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30%,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제가 도서공연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이런 것들 있죠. 공연장 그런 거는 여기 30%인데 제가 이런 표현 썼죠. 현금 영수증 썼을 때는 구분에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신용카드 썼을 때는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때 7천만 원 이하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까봐 친절한 K랩은 여기에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한다라고 아래 적혀 있으니까 문제에서 7천만 원 적혀 있으면 기억 안 나시면 여기를 확인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 최저 총급의 25% 사용한다라는 거 이런 문제 나오는데 25% 생각이 안 나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최저 사용액이 1000급의 25% 넘어야 된다라고 위에 적혀 있잖아요. 이런 시험 볼 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기억 안 나면 이거 그냥 확인하셔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용별로 공제율은 아래쪽에 적혀 있죠. 이 오른쪽에. 자,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소득 공제를 빼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이 만들어지고 과세 표준을 가지고 이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오른쪽에 만들어진 거예요. 산출세액이 지금 왼쪽 쭉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소득에서 소득금액 만들고 소득공제 빼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우리 세액공제들이 빠지게 되겠죠. 그럼 세액공제가 빠지면 우리 아래 자녀 세액공제 자녀 우리 7세 이상 자녀들 체크하는 거 있죠. 사원 등록에서 그게 맞춰서 한 명이면 15만원, 뭐 두 명도 15만원 추가해서 3명, 3명째부터는 30만원 되는 게 여기서 세액공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세액공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기 빠뜨렸네요. 근로세액공제라는 걸 우리 공부했었죠. 우리 130만원까지는 55% 초과하는 건 30이었나? 그렇게 공제되는 게 여기에 들어오고 자녀세액공제 들어오고 출산 입양한 거 넣고 그리고 이제 연금에 대해서 제가 303페이지에 연금 이야기했는데 본인만 된다라고 말한 연금저축이 여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59번. 그럼 이 연금저축은 지금 현재 납부하는 건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에는 우리 연금저축에서 꼭 2번을 선택하셔야 되지 1번은 소득공제고 2번이 세액공제예요. 그럼 지금 납부하는 건 꼭 2번 연금저축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퇴직연금에서도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라고 제가 303페이지에 이야기한 게 여기 위에 네오박스 1번 칸에 이 퇴직연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 퇴직연금도 같이 해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거고 자 다음 이제 보장성 보험이 있죠. 자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가 우리 302페이지에 보장성 보험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 되고 보장성 보험만 되지 저축성 보험은 안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동차 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보장성 보험들이에요. 그럼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니면 전부 다 여기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칸에. 그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만 아래쪽 장애인 쪽에 써주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12% 여기가 추가로 납입액의 15%를 둘 다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100만원씩 해서 자 다음은 의료비가 있죠. 자 의료비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창이 뜨는데 자 의료비는 우리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금액 제한 없고 한마디로 나의 부양가족 수평적 수익적 가족의 의료비는 전부 다 여기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물론 해당 사항 아닌 건 빼고 그럼 여기에서 본인이나 아니면 65세 이상이면 이 칸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이 칸에 넣을 건데 이 두 개는 크게 구분의 의미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밖의 공제 대상자가 우리 장애가 없는 배우자, 직계비속 뭐 이런 분들이 65세 안 되는 직계존속은 여기 들어가서 총합이 700만원까지 한도로 된다라고 한 게 여기 이 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아래 이제 교육비가 있죠. 그럼 교육비는 우리 각 칸별로 300만원, 3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한도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교육비는 나이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돼요. 그런데 이 한 칸당 지금 취약전 아동 교육비든 초중고등 칸이 있는데 이 한 칸당 한 명이에요. 한 칸당 한 명이라서 한 칸당 한도가 지금 초중고면 300, 300, 300 되니까 한 사람 거에 대한 걸 여기에 합쳐서 넣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 거를. 그러면 우리 이때 우리 초중고의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원 한도고 중고등학생 교육비는 50만원 한도고 이런 것들 적용해서 여기에 써주시면 돼요.
그럼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는데 우리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직계 존속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이의 제한도 소득 금액의 제한도 없고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특별한 학원비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전액에다가 그냥 대학원이든 뭐든 합산하는데 우리 교육비는 지급능력개발훈련에 관련된 것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부금 있죠? 기부금은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칸을 아무 때나 다 클릭하셔도 똑같은 칸이 나와요. 자, 똑같은 칸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2014년부터 10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거가 적혀 있는데 이 과거 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본인 것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본인 거가 아닌 거는 우리 가족 부양가족들 거는 우리 당해 기부금만 다 가능한데 그럼 우리 가족 부양가족들은 나이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럼 법정 기부금은 여기에 써줘야 되고 그리고 종교단체 아닌 기부금은 여기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에요.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데 종교단체 거는 여기에 쓸 거고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 것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본인 것만 되는데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을 해주기 때문에 99,909원을 해줄 거예요. 우리 정치자금 기부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하더라고. 저도 안 해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10만원이다라고 쓰면 세액공제를 99,909원을 해줘요. 세금을. 그러면 나는 지금 만원도 안 낸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10만원을 쓰면 이때는 15%만 되죠. 기부금은 15%만 되죠. 자, 우리 그 1000만원까지는 15%고 넘어가면 우리 30%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기부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제가 30만원 기부했다면 10만원 이하에 10만원 그리고 10만원 초과에 20만원 이렇게 써주면 컴퓨터가 자 얘네들을 산출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304페이지에 기부금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고 자 그럼 기부금 지금 위에 쪽을 쓰게 되면 표준세액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안 했으면 자 우리 표준세액 공제 근로소득자 얼마 해준다라고 했죠? 자 우리 교재 301페이지에 있죠? 13만원 해준다라고 했죠? 10만원이다 12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옛날에 그랬거든. 10만원 12만원 적이 있어서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을 현혹하려고 보기로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지금 위에 걸 받으면 이제 얘는 안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납부조합이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여기에 월세세액 공제가 있죠. 월세세액 공제는 위에 월세주택 임차 차익 탭에서 여기에 써줄 거예요. 이것도 우리 본인이 7천만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져서 뭐 공제 가능하다라고 쓰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이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임대인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거니까 임대인에 대한 정보하고 부동산 내 주소지를 맞춰 쓰는 거지 임차인 기준이 아니에요. 임대인 정보를 써서 저 사람이 월세를 얼마 받아갔다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하는 거고 자 이걸 쓰고 나면 이제 우리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결정세액이 지금 아래 이 결정세액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연말정산의 효과를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2천만원치를 썼어요. 그러면 2천만원 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세금이 결정세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납부된 세금에서 자, 이 금액이 지금 납부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내가 대학원에 다닌다고 볼게요. 대학원에 1000만원에 나의 대학원 교육비를 냈어요.
그러는 순간 내가 내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정세액이 없어지니까 나는 내야 되는 세금이 없는데 월급 받으면서 78만 9,610원을 납부를 했었죠. 내야 될 세금이 없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다 돌려준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고,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지금 확정신고를 맞추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 그리 학교 다니시는 분들 본인 교육비 들어가는 거 넣으면 본인은 전액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해도 거의 다 끝나요. 심지어는 그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도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할 때 보면 입력하다 보면 너가 낸 세금이 전부 다 끝났어. 더 이상 입력해봐야 의미 없어. 이렇게 창이 떠요. 근데 뭔 창인지 모르고 계속 입력하는 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다른 표현을 할게요.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면 내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가 내가 납부한 세액이에요. 그죠? 내가 감면받는 걸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걸 돌려주는 거예요. 세금 결정 정확하게 세금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을 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얼마 했었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다른 표현으로 근로소득 확정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확정신고라고.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 여기에 입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우리 부양가족 탭에서 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시험에서도 여기 시키는 경우가 있고, 우리 내일 스마트 A 가지고도 할 건데, 스마트 A는 전부 다 이런 분위기에서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기본공제 대상하고 추가공제가 들어와 있는 것 사원 등록이랑 연동되어 있어요. 똑같이 여기에서도 연말관계에서 F1번 눌러보면 똑같은 게 뜨고 여기에서 입력할 수도 있고 사원 등록에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카드를 썼어요. 그럼 배우자를 클릭하고 카드 사용액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내 자녀가 취약전 아동이 학원비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비에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를 여기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그 내역 정보 있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누르면 여기에 전부 다 들어오게 돼요. 내가 직접 입력한 것처럼. 이따 우리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해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배우자가 썼어요. 신용카드를. 그럼 배우자 소득금액 문제 없으니까 카드 사용 공제가 되겠죠. 그런데 내 카드를 썼대요. 그럼 누구한테 써야 되냐는데 국가가 내가 썼는지 배우자가 내 카드 썼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카드 소유주를 기준으로 가야 돼요. 본인 카드로. 그죠? 그러면 최기수가 내 카드 가지고 썼으면 소득금액이 문제가 있다면 안 돼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소득금액 문제 있으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소득명세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소득명세. 자, 여기는 우리 전 근무지나 아니면 종된 근무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괄호에 있는 걸 먼저 보면 현 근무지 거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원천징수 당하고 월급하면서 납부한 세금이 여기에 다 한 번에 나오게 되겠죠? 한 번에 나오겠죠? 그런데 전 근무지는 그만두면서 중도 퇴사 정산을 해서 결정세액으로 정리하고 나올 거예요. 결정세액으로 정리를 하고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근무지에서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받은 거에서는 전 근무지에서 나 그만둘 때에 그 기납부세액 적혀 있었던 거에서 결정세액이랑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거는 결정세액만 내고 온 거겠죠. 그래서 전 근무지 자리에는 결정세액을 써줘야 돼요. 전 근무지 거는. 혹은
우리가 투잡을 뛸 수가 있겠죠. 둘 다 근로소득자라면 이건 신고하는 쪽을 주된 근무지, 그리고 한 군데서 합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합산해서. 그래서 종된 곳, 다른 곳 가지고 오는 곳을 종된 근무지라고 해서 두 군데 거를 합산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는 합산해서 같이 신고를 할 거예요. 두 군데 합친 총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총 납부된 우리 사회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양쪽의 세금은 얼마씩 되었는지 다 합산해가지고 합산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느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자료를 두 군데 걸 합쳐서 주기 편한 곳에 가서 그냥 합산해서 주면 돼요. 그럼 한 군데다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좀 떼주세요라고 해서 한 군데는 안 받겠다 그러고 한 군데에 종된 근무지로 해서 넣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게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연말정산 이 화면이 근로소득 확정신고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 퇴직금이랑 섞여 있네, 문제가. 그럼 그건 좀 이따가 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394페이지 문제를 가지고 382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되는 거 안 되는 거부터 저와 같이 체크를 합시다.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라는 내용 전제로 볼게요. 자, 안 되는 것만 체크하면, 자, 첫 번째 보험료가 본인 거는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동생. 자, 동생은 우리 소득 없이 기본공제, 장애가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우리 해서, 자, 얘도 가능하고, 자, 교육비를 볼게요. 본인이 대학생이니까 본인 교육비 되겠죠. 자, 그리고 최길수가 우리 382페이지에 보면 나이가 98년생이라서 안 돼요. 이게 기본문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소득은 보시면 1년 근로 소득만 있으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소득이 없죠. 그러면 우리 최길수 자녀의 교육비는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최동수 고등학생인데 수시 입학한 우수대학교 21년 입학 예정이라고 적혀있죠. 자, 이거 올해 교육비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대상 아니에요. 내년에도 안 돼요. 끝이에요. 얘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자, 그리고 채연아 유치원 급식비. 급식비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급식비는 교육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의료비에서 신용카드로 지출한 본인 쌍꺼풀 수술비가 있네요. 근데 미용 목적이에요.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자, 얘는 안 되고, 근데 의료비가 신용카드로 써졌죠. 의료비가 신용카드로 써졌을 때는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이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 쪽에서 이 의료비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금 여기에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금 따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따로 체크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따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중공제되는 거는 나중에 신용카드 쪽에도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최길수 자해 통근 치료비. 최길수는 아프거나 그런 애 아니니까 그냥 일반 그 밖의 공제 대상자로 공제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주택연금. 우리 연간 총불입액이, 죄송해요. 퇴직연금. 숫자 왜 이래? 공 하나 잘라버릴게요. 240만원인데. 여러분들 이상한 숫자 되어 있죠? 자, 그럼, 근로자 부담금. 그럼 총불입액 240만원이 아니라, 이 중에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 추가로 드는 게 80만원이었나 봐요. 그러면 이 80만원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80만원만. 다음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고 본인 거니까 120만원 12개월 불입한 거 얘는 문제없고, 자, 신용카드에서 보면 본인 카드인데 의료비는 이중공제되니까 문제없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거 100만원은 안되죠. 그죠? 사업 관련은 안되니까 우리 350만원만 되도록 수정해서 써야겠네요. 자, 다음 우리 가사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또 의료비 현금 영수증이 있고 의료비가 45만원이 포함됐대요. 현금 영수증인데 의료비가 들어가 있는 것 이중공제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리고 가사용품 구입한 거 되나요? 되죠. 우리 사업자 아니에요. 개인 지금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월급 버는 게 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또 부가가치세법 생각하면서 그게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얘 문제없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는 지금 이 금액하고 그리고 얘 100만원만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서 자, 첫 번째 보험료로 가면 본인 거 일반에다가 80만원을 쓰고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20만원 쓰고, 자, 교육비로 가서 우리 본인 대학생 교육비는 600만원이고, 자, 이거 600만원 치는 순간 아래 결정세액이 훅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최길수 대학생 200만원이고 이제 세금 낼 거 없어요. 그리고 체연아 취약전 아동 32만원이고, 자, 그럼 이제 교육비에 들어갔고, 자, 의료비에서는 우리 최길수 자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 밖의 공제 대상에서 100만원 써줄 거고, 지금 옆에 금액이 안 나오는 거는 세 공제 금액이 끝나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해야죠, 시험 때는. 시험이니까. 여러분, 직접 실제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안 뜨면 안 하셔도 되는데, 시험은 얘네들 다 판정하는 게 시험이니까. 자, 다 써야 돼요. 자, 다음 이제 퇴직연금으로 가면, 자, 얘 되는 거죠. 자, 연금저축 등 탭에 가서, 자, 첫 번째 퇴직연금이고, F2번 눌러서 대구은행, 계좌번호, 우리 본인 납입금액 80만원을 쓰고, 다음 주택마련저축도 있으니까 바로 여기 아래에서 자, 명세 내용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2017년 가입했네요. 그럼 3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세 번째 거를 선택하고 대구은행이고 687 412 36 그리고 120만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연말정산 입력으로 와서 자, 신용카드로 가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니까 왼쪽에 있죠?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은 소득공제, 오른쪽은 세액공제. 지금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로 와서 우리 본인 신용카드 사용한 거 사업 관련 100만원 빼고 350만원을 쓰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438만원 전부 다 문제 없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최정훈 씨의 이제 확정 신고가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김상열 씨까지만 보고 오늘 끝냅시다. 자, 김상열 씨가 이제 의료비가 있죠. 자, 우리 아래에 의료비에 장인이 올해 돌아가신 50년생이시니까 70세예요. 장애는 없으셨는데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65세 이상. 그리고 폐암 수술을 했고, 그리고 실손보험 수령이 250만원이 있죠. 자, 그럼 실손보험금 수령한 거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쓰게 되면 50만원을 빼고 써야 돼요. 여기에 직접 쓰게 되면. 최동수 거? 아니, 이거 못 받아요. 교육비 말하는 거죠. 교육비 못 받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올해 미납했죠. 미납하면 올해 공제 안 되고 연체된 거 내년에도 못 받아요. 그냥 버스 지나간 거예요. 이건 혜택이지 세제 혜택인 거지 의무가 아니죠. 해줘야 되는. 이건 권리가 아니에요. 혜택인 거지. 자, 그럼 얘는 50만원만 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고, 자, 배우자 재활치료비. 배우자가 장애가 있었네요. 그래서 재활치료했네요. 장애인 의료비로 하고, 그리고 배우자 산후조리원 지출했죠. 김상열 씨는 이 사람의 총 소득은 4,800, 7천만원 안 돼요. 그죠? 그럼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거 되는데, 이거 한도 기억하자라고 했죠. 한도가 200만원 한도. 그래서 200만원 한도 되는 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다음. 좀 접어두니까, 다음에 교육비는 동생 김상수의 대학교 등록금. 자, 보면 우리 382페이지에 동생 김상수는 나이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업소득이 1200만원 있었어요. 그럼 사업소득이 1200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 거에 대해서는 안 되게 되겠죠. 얘는 안 돼요. 소득금액 때문에. 처남 윤종동의 대학교 교육비. 자, 처남은, 자, 되나요? 문제 없죠? 왜냐면 일용근로소득만 800만원이 있으니까 전부 다 분리과세고 나이 제한 없으니까 처남 거는 되죠. 형제자매 교육비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들 김지훈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가 있고, 학교에서 구입한 방과 후 학교 수업 교재비 10만원 포함. 얘는 문제가 없죠. 자, 그리고 아들 김지훈의 어학학원. 어학학원은 안 되고, 얘는 안 되니까 학원비. 아들 지금 김지훈이 학교 다닌다고 얘 방과 후 학교 적혀있으니까 나이 안 봐도 되겠죠. 자, 보험료가 있어요. 본인 차량 종합보험료니까 얘는 문제가 없고, 암보험이 있는데 본인 명의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예요. 근데 피보험자 배우자가 기본문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장애가 있었죠. 배우자. 그래서 이 재활치료할 때 제가 장애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일반 보장성 보험이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아니에요. 일반에다 써줘야 돼요. 이거는. 다음 신용카드가 있죠. 자, 신용카드에서
본인 카드니까 문제 없는데 인터넷 사용료 안 돼요. 아파트 관리비 안 돼요. 그럼 50만원 얘는 통째로 안 되는 거네. 그죠? 다음 개인 목적으로 지출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다음 배우자 백화점 사용한 거 되나요? 백화점 사용에 문제 없죠? 다음 동생 김상수 현금 영수증 자 되나요? 자 이건 다른 거 따질 거 없잖아. 동생이잖아. 동생이라서 끝났죠. 형제자매 거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안 되죠. 자, 바로바로 기억 안 나도 돼요. 내일 하루 종일 연말정산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연말정산 문제가 꽤 많아요. 많이 나오고 시험 꼭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볼 때마다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게 내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 김상열 씨 이 정보를 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김상열 씨. 자, 김상열 씨 클릭해서 자, 첫 번째 의료비에 대해서 자, 우리 장인이 앞에 65세 넘으셨었죠? 장인 65세인데 지금 우리 시험에는 얘가 나올 수 없는 게 여기에 300만원이라고 쓰면 시손 의료비가 250인 걸 모르죠? 모르죠? 그죠?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여기에서 장인 윤대일 1에 대해서 의료비를 제가 300만원이다라고 하고 시손보험 250이다라고 여기에서 지금 부양가족 쪽에서 입력을 해서 만약에 불러오면 여기는 300이 들어있지만 이 금액 빼고 들어가요. 빼고 들어갈 건데 그럼 50만원만 공제 대상으로 빠질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입력을 할 수 없죠. 그러면 공제 대상에서 50만원만 된다라고만 인지를 해두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내일 이거에 대해서 많이 볼 이유가 시손보험 문제 내고 싶거든. 내고 싶으면 여기서 내야 되거든. 여기서 입력하는 걸로 낼 거니까. 그래서 회계사에는 이미 냈어요. 냈는데 우리한테 낼 거니까 여기는 300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불러오게 해서 없애고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50이다라고만 써둘게요. 원래 300에 250 들어가서 50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우리 그 산후조리원 지출한 건데 200만원 하고 그리고 재활치료비하고 있죠. 우리 배우자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200만원 하고 400만원 합쳐서 60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600만원이 자 그러면 자 여기 입력이 되었고 의료비는 끝났고 이 산후조리원도 우리 여기에서 입력하면 체크하게 돼요. 자 다음 이제 교육비에서는 처남거 대학생 220만원 다음 아들 초등학교 간가요? 자 아들이 중학생이네요. 뭐 그럼 중고등학생 똑같으니까 60만원이고 자 다음 우리 보험료에서는 자 장애가 있지만 일반 보장성 보험이니까 둘이 합쳐서 저 산수가 안 돼요. 52만원에 89만원 합쳐서 141만원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와서 우리는 본인 신용카드 거 300만원 쓰고, 그리고 배우자 것도 신용카드네요. 500만원 합쳐서 800만원이다 라고 쓰고,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자, 여기도 입력이 끝났죠. 자, 우리 소득세에 관련된 서식들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따로 특별하게 저장을 안 하셔도 창 닫았다 열면 그 모습 그대로 나올 거예요. 창 닫았다 열면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뭐 계속 연말정산 실기만 하면서 판정하고 입력하고만 할 거니까. 근데 뭐 스마트A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메뉴가 조금 낯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A는 뭐 실기 위주로 제가 또 우리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메뉴 그림 위치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도 내일 또 같이 쭉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화면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분이 또 연지씨, 양현지씨, 양현지씨, 안 되겠다. 자, 화면 봐주시고, 자, 찍을게요.